여러분은 장기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선 투자의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꽤 많은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보면 보통 투자의 경험이 거의 없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쉽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하나씩 이제 막 모아가기 시작할 땐 가격이 내리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가격이 오르면 또 오르는 맛에 좋고 어차피 이제 막 규모를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장기 투자가 재미있는 거죠. 그러다 슬슬 확신이 생겨서 나름 큰 물량을 포트에 담게 되는 투자 1년에서 2년차 정도가 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20% 하락, 30% 하락, 70에서 80% 하락에 멘탈이 탈탈 털리면서 장기 투자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서 강력한 반등을 맛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집하며 불려왔던 큰 규모의 투자가 함께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은 20에서 30% 하락해도 세 자릿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장기 투자 찬양론자가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4에서 5년차, 늦으면 6에서 7년차 정도에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제대로 장기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대략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작은 경기 사이클에서 그 절반 이상인 6에서 7년 정도의 투자를 지속해야 어느 시점에 그 투자를 시작했던 세 자릿수 수익률의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의 영역에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핵심 자원인 시간의 절대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얼마나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며 이 시간의 누적량에 따라 장기 투자에 대한 난이도와 믿음도 모두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장기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의 구간은 언제일까요? 위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난생 처음 투자하다가 20에서 30% 하락을 맞는 투자 1, 2년 차의 순간, 또는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하필 자신이 매수했던 그 자산의 고점 이후 긴 터널의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사이클의 절반 구간을 지나기 전인 투자 4, 5년 차의 순간, 이 시기들이 가장 장기 투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잡음들에 귀가 쫙쫙 열리고 쏙쏙 들어와서 가슴에 꽂히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럴듯한 논리와 근거를 앞세워서 자신의 장기 투자 플랜을 접게 되는 거죠. 이런 투자자들의 늘 반복되는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진리이고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진리는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며 아무리 멘탈이 강한 연금술사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건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보도 셰퍼가 말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와 왜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함께 들어보시죠.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의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서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장기 투자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투자를 빙자한 정신승리고 뭔가 스마트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트렌디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되면서 지금이라도 멈추고 당장 시세 추종 매매를 하면서 줄 때 먹고 적당히 수익 나면 익절해서 챙겨놓고 또 다른 종목 찾아보면서 꾸준히 매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가슴 떨리면서 장기 투자를 결심했던 그 대상을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와 다짐을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본업에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오랫동안 집중하겠다고 했던 그 의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마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인생을 건 장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있던 걸 알고 있던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기가 생각보다 높았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저녁 학교 앞 포차에서 술을 사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야,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멋진 도전이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멋있었고 나름 이걸 통해 얻은 게 있잖아. 그럼 이걸로 충분히 가치 있었던 거야. 야, 나중에 이딴 얘기 하지 말자. 포기하고 위안하는 말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목표를 성공으로 끝내자고. 그날 전 이 친구의 이 말을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다시 힘을 내서 도전을 이어가면서 결국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조언과 성공의 경험이 제가 그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비슷한가 봅니다.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나와 있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늘 작심삼일에 그치는 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난 포기할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양한 표현을 찾아내 사용한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포도 따기 시도를 포기한 여우가 포도가 아직 덜 익어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듯이 말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납득이 가는 일이긴 하다.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골짜기에 깊이 빠져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에게 더 많은 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행동에 마음을 뺏긴 상태다. 즉, 포기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포기를 했다는 뜻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과 포기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단, 포기와 관련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변명이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 정도란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 모두가 그럴듯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는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한마디가 현실의 나를 차갑게 일깨워준다. 포기는 언제든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포기할 때마다 그것을 감쌀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포기에 익숙해지고 포기가 쳐놓은 그물에 갇혀 있음에도 압박과 억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삶에 어떤 발전이 있겠는가? 포기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미화하지 마라. 포기를 포기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포기의 변명을 다른 순간 우리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지한다. 연금술사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포기를 냉정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행동은 반성이다.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또한 차가운 머리로 받아들인다. 반면 포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다음 행동은 실망이다. 성공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실망이다. 실망은 이성적 판단을 차단시켜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실망이라는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과 현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제로다. 미화, 변명, 핑계, 위로는 마약과 같다. 마약에 취한 사람이 세상을 직시할 리 없다. 그저 취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다시 찾는 마약의 의지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마약을 끊지 않은 채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가 어떤 설득력을 가지겠는가? 담배를 피우면서 마라톤 완주를 하겠다는 게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잘 끌고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진다. 끝에 도착하면 전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특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중단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아쉬움과 회한이 고개를 쳐든다. 만일 내가 계속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쉽게 진 건 아닐까? 살면서 중단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상에 올랐을 때다. 언제나 진리는 간단하다. 포기를 한 것에는 어떤 미련도 갖지 마라. 깨끗하게 단념하라.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정상에 올라선 뒤에 비로소 결정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 그 도전 자체가 힘들 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죠. 그리고 이럴 땐 보통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보단 감정적인 진폭이 커진 상태라 공포에 젖었든 가격에 반응했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죠. 그래서 보도 셰퍼는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있고 모든 걸 집어던지고 도망가고 싶고 그 보기 싫은 걸 자기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그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 더 나아가 흥분감에 휩싸여 있는 정상에 올라간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한 거죠.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대장정은 공포의 하락 구간에는 죽을 듯한 두려움이, 미친 듯한 상승 구간에선 익절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멘탈을 흔들고 마인드를 흐트러뜨리는 절대 쉽지 않은 행군이자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라톤은, 이 행군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스스로 끝까지 믿어주면 되고, 자신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해서 내린 그 위대한 결정을 믿고 긴 시간 지속해줄 수만 있다면 우린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은 나만 잘한다고,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의 힘만 갖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다 누군가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욕구,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뒤집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장기 투자가 더 어렵고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고 방향일까요? 저는 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고 온전히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길을 가며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고자 합니다. 왜냐? 삶이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이게 가장 쉽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정상을 향해 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